네, 수요일은 수급킹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 저희가 지난주 만나봤을 때 이 수급킹 섹터로 2차전지 양극재를 또 보지 않았습니까? 아, 네, 그랬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2차전지가 오늘 또 핫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또 양극재가 또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잘 올라가줬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2차전지 안에서도 사실은 폐배터리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 모습이 있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 양극재 안에서도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도 굉장히 좋게 올라가줬고 LNF가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은 사실 양극재가 밀렸지만 어제까지의 모습을 본다면 계속적으로 올라갔었던 2차전지 종목도 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오늘 약간 약세였지만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 또 다시 한 번 더 주도적인 종목들은 또 2차전지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당분간 IT 반도체가 업황이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2차전지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양극재를 지난주에 또 찝어주셨었는데 정말 또 일주일간 내내도 강세를 나타냈던 업종이어서 또 오늘의 수급킹 섹터는 어떤 걸로 가져오셨는지 궁금해집니다. 과연 오늘의 수급킹 섹터 어떤 건지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산업재 가져오셨습니다. 산업재 안에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산업재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산업에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피팅 장비나 뭐 피팅이나 밸브 아니면 뭐 건설 업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 태양광 쪽이나 이런 것도 다 산업재 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게 되면 뭐 피팅 업체들 대표적으로 BMT라는 종목이 그저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에 서프라이즈가 나타나줬고 그다음에 어제는 하이로코리아하고 성광밴드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서프라이즈가 나타났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발표를 안 하고 있었던 태광이라는 종목이 그 역시나 똑같이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면서 오늘 굉장히 주도적으로 올라가줬어요. 태광이 한 18%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뭐 성광밴드 올라가고 하이로코리아 올라가고 결국 조선 기자재가 결국 같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물론 피팅웨브가 조선 쪽으로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고유가 쪽에 들어가고 해양 플랜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조선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여지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에 조선 기자재 안에서 피팅 밸브가 올라가다 보니까 조선 기자재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HSD 엔진, 뭐 아니면 한국 카본, 동성화인테 이런 종목도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관련해서 뉴스가 아침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 이제 한국을 방문한다. 그래서 정상회담이 10월 말 11월 달쯤에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네옴시티가 좀 부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뭐 이번에 히림이나 뭐 이런 종목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에 오게 되면 지난번처럼 뭐 원전하고 건설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현대건설이 오늘 제가 체크한 것만 봤을 때도 한 8%대였는데 종가 마감은 7.5%로 마감이 됐네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된 지금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전 관련된 건설주들이 한 3가지가 있는데 뭐 삼성물산, 뭐 대우건설, 현대건설이 있거든요. 근데 현대건설은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 이미 요 네옴시티도 포함이 되고 그러면 사우디 관련으로 해서 원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건설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그 원자재 쪽 말고도 다른 원자력 쪽을 보게 되면 한전기술도 올라가고 오늘도 신규 상장이었던 수산인더스트리라는 종목이 이 기업이 민간 기업 쪽에서 지금 점유율을 1위로 갖고 가고 있는 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도 소형 모듈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신규 상장 종목도 올라갈 때 같이 따라 올라가면서 수산인더스트리도 약간 6%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거 더불어서 이제 뭐 태양광도 올라가고 풍력도 다 올라갔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 어저께 미증시에서 태양광이 강했고 다른 종목이 약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런 흐름이 오늘 국내로 이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과 신재생이 강했고 조선도 올라가고 피팅밸브 올라가고 결국에는 지금 태양광에서 오늘 올라갔던 오시자이나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던 것들은 아마 어저께 미증시 안에서 태양광이 강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간 것 같고요. 다만 조선 쪽 같은 경우는 태광이나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BMT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기자재가 올라가니까 이제 다른 피팅 업체 외에 다른 기자재까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조선까지 올라가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요.
아마 최근 증시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선주가 올라가고 조선 기자재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던 게 태양광하고 풍력이 같이 올라갔었어요. 네.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가거든요. 이게 약간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조선하고 신재생 쪽이 사실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네. 자금들이 약간 이쪽을 묶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조선이 올라갈 때도 신재생 올라가고 신재생 올라갈 땐 전력 인프라까지 올라가면서 네. 이제 변압기 관련 종목들까지 올라가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결국은 실적들이 오늘처럼 뭔가 약세 나타나고 오늘 밤에 CPI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결국 실적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업종들 결국 성장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로 결국 쏠린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산업재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섹터들을 짚어주셔가지고 어떤 걸 집중해봐야 될지가 궁금한데 뭐 사우디 수혜 건설주들은 모멘텀이 있고 피팅 업체들은 또 워낙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태양광도 뭐 최근에 기대감으로 잘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러한 섹터 안에서 저희가 어떤 걸 우선순위로 봐야 될지 섹터별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될까요? 섹터 안에서 보셔도 상관없는데 이미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가 있죠. 그쵸. 그래서 뭔가 신규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나마 접근이 가능했던 게 피팅 밸브 쪽이긴 했었거든요. 수주 잔고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그렇죠. 오늘 많이 올라갔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약에 쏠려진 상태에서는 뭔가 올라갔으니까 한번 사볼까라기보다 너무 쏠려갔으니까 이젠 조금 피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지금은 가져가시는 분들 원래 보유자분들은 더 가져가면서 볼 필요 있는데 네. 신규 매수를 보실 분들은 어차피 이번에 나타났던 피팅 밸브가 1분기도 서프라이즈였어요. 근데 1분기 때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관심도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선기자재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피팅 밸브가 서프라이즈구나라고 하면서 관심도가 쏠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3분기에도 관심도가 또 쏠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3개월 뒤에 또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는 관심 없이 일단 자연스럽게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다 내려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약간 조정은 주겠죠. 기간 조정하는 게 필요한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기간 조정은 기다렸다가 3분기 발표 앞두고서는 피팅 밸브 쪽은 그때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들은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나온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조선 기자재 쪽으로 일단 단기로는 그쪽으로 관심을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결국 섹터로 봤을 때는 다 좋게 보지만 종목으로 본다면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한 쪽으로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조선 기자재 쪽으로 눈여겨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핫했던 이 관련 섹터들 짚어봤고요. 저희 이어서 리뷰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 6일 날 편입을 했던 종목입니다. 크래프톤, 최고가 대비 지금 11.97% 수익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워낙 이슈에 따라서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보유자분들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까요? 사실 이 종목이 아래 자리부터 위에까지 지금 박스를 한 달 넘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딱 나오는 그래프상으로만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22만 원대부터 해서 26만 원대까지의 박스를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제 차트를 보지 않더라도 지금 보여주는 그래프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건데 약간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세게 올라가려면 공매도에 쇼커버가 더 들어와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 하반기에는 이제 게임들의 이제 업데이트되는 시즌이 한번 옵니다. 이제 그럴 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뭔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장기 투자를 한다면은 좀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단기 투자자라면 약간 이제 좀 차익 실현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번 다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뭔가 장기 투자자라면 이제 하반기에 신작 게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보시되 그렇지 않고 단기성이라면 이쪽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관심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크래프톤에 대한 리뷰를 해드렸고요. 또 지금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을 주목해보자라고 하셨는데 과연 어떤 종목을 콕 집어주실지 오늘의 킹받을 종목 한번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앞서서 짚어봤던 그 사우디 관련한 수혜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원래 많이 부각이 된 게 현대건설이 많이 부각을 좀 받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현대건설은 원전도 하고 있고
네옴은 시티라는 것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사우디아 가장 핫한 사업 중에 하나가 네옴시티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21년도에도 사우디아라비아랑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나가지고 MOU 체결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사업에서 했던 게 현대건설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21년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엔 크게 부각이 안 됐는데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이 같이 올라간 걸로 봤을 때 현대건설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서 오늘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영향이 있는 거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21년도에 맺은 MOU 때문에 이번에 현지 협력사들하고 이 엔지니어링 관련된 공조들 이런 것들 조달에 대한 것들 시공에 대한 것들로 해가지고 현지 법인을 지금 만들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의 연계성 그리고 원래 사업 자체가 아람코하고도 같이 하고 있는 게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하고 조금 친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내용들 앞으로의 수주 모멘텀을 좀 봤을 때 삼성 엔지니어링 쪽도 건설 쪽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것 같고 그냥 제가 성강밴드하고 태강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이 시간에 5월달, 6월달에 나와가지고도 잔고 얘기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수주 잔고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매출로 다 인식이 돼요. 근데 이 종목이 원래 수주가 나올 게 상반기에 있었는데 상반기에 안 나오고 다 하반기로 밀렸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반기로 갈수록 연말에 대한 모멘텀이 생긴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자료 하나 좀 준비해왔는데 그 자료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연말에 나타날 수 있는 수주 모멘텀이 되는 건데요. 지금 베트남부터 해서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카타르도 있고 석유화학 쪽이랑 비화공 쪽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 하반기에 몰려 있어요. 그럼 결국에 이게 수주 모멘텀이 나오면 나올수록 결국은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렇게 수주 모멘텀이 앞으로 나올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빠지기보다는 적어도 버티면서 올라갈 수 있는 장세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을 지금 약간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더 밀릴 자리가 없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앞서서 현대건설이나 뭐 태광 같은 종목들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대안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자라는 포인트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 조금 올라와 있지만 그래봐야 바닥으로부터 올라온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 종가가 21,100원이니까 한 21,000원 정도로 매수를 보시고 목표가는 23,000원 정도 짧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로는 아래 저가 라인대인 19,0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킹받는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수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면서 대응해 보시고요. 목표가 23,000원에 손절가 19,0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킹받는 종목까지 알아보셨고요. 이어서 고앤스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인기 검색 10가지 종목들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금양, 오보행 이슈가 있죠. 오늘장 20% 넘는 급등세로 마감 지었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코스모화학, 현대건설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세비캠도 상한가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죠. 이 중에 저희가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은요. 네, 금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양 코스피 급등 상위 종목에 포착되었던 종목입니다. 내일 이 상장 주식의 6%가 넘는 물량이 풀린다고 합니다. 오버행 우려가 좀 커지고 있지만 주가는 반대로 급등하는 양상이었는데요. 내일장 의견 들어볼까요? 금양은 약간 우려감이 있지만 저는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던 적이 있긴 해서 그쵸. 이게 물량이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요. 물량이 풀릴 수도 있는데 지금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보통은 추가 상장 이슈가 나타나게 되면 종목이 밀리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추가 상장 이슈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 물량 나올 거를 알지만 누군가가 지금 주가 관리를 하면서 올려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오히려 그 물량들을 다 잡아 먹으면서 올려버리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지금 뭐 금양이라는 것 자체가 아마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약간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쪽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 수출 데이터가 좀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실적 관련된 모멘텀도 있을 것 같고 그거 말고도 뭔가 지금 거래량들을 보고 다른 거 봤을 때도
지금 나갔다라고 보여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론 뭐 내일은 물량 소요에 대한 과정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금양이라는 종목은 지금 악재를 오히려 약간 물량 소요에 대한 과정으로 보고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이 관점으로 봤을 때 금양은 단기적으로 그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보행 이슈가 있지만 최근에 뭐 2차 전지 또 원통형 개발에 또 성공을 해가지고 그러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앞으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금양에 대해서는 그 의견으로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5위에 있는 현대건설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짚어봤었죠. 이 사우디 관련한 이슈로 삼성물산과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터널 공사를 수주한 바 있는데 아무래도 현대건설은 고 의견이실 것 같은데요. 네, 원래는 제가 원고를 드릴 때 스탑을 적어놨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거 스탑보다는 그래도 그냥 고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은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해서 스탑으로 적으셨나요? 네, 그렇죠. 원래는 이게 스탑을 하려는 이유가 오늘 좀 갑자기 너무 쏠렸어요. 너무 쏠렸고 네옴시티 관련된 내용은 사실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고 그동안 원래 공시가 있다가 7월 말경에 이제 비공시로 적혀져 있던 걸 다 공개를 하면서 네옴시티에 대한 사업 규모도 밝혀냈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현대건설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졌던 측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건설사들 실적 발표하고 나서 현대건설이 이제 2분기를 바닥을 찍고 3분기에 조금 더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철근 가격들도 굉장히 많이 내려와 주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나 지금 뭔가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건설 쪽으로 좋게 정부에서 규제를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에서 대형사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굉장히 크게 올라가줬어요. 근데 사우디 관련 모멘텀이 단기간으로 해가지고 계속 붙을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본업으로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고 정부 규제적인 측면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올라간다든지 약간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원래는 스탑 의견을 드리려다가 이게 11월 달이면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방안 자체가. 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현대건설이 이거 말고도 원전하고도 엮여져 있는데 원전 ETF에도 굉장히 비중 높게 들어가 있는 게 현대건설이기도 하거든요. 그 원전도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사우디 관련 건설도 있고 제가 아까 삼성 엔지니어링 관련해서도 21년도에 이미 사우디의 기업들하고 MOU를 체결한 게 있기 때문에 사우디 관련만 거의 한 3가지가 엮여져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나라 국토부에서 250만 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발표도 있다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많이 좀 규제 완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조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주가가 이전 저가대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드리지만 단기적으로 바로 급등을 간다라기보다 기간 조정을 거치더라도 3분기 때까지는 조금 안정적인 상태로서 뭔가 추세적인 상승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으로서 현대건설은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업인 건설 쪽 정부의 모멘텀으로 인해서 조금 더 눈여겨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러면 여타 다른 건설주들의 의견도 궁금한데 최근에 이 정부가 250만 호 플러스 알파 대책을 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조금 연기됐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 하락했던 건설주들인데 앞으로 이 발표가 되기 전까지 기대감으로 인해서 조금 주가가 가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게 사실은 그제였죠. 어제였네요. 바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이 재료가 한번 노출이 된 상태에서 종목들이 한번 움직였어요. 근데 이게 일정이 밀렸단 말이죠. 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뭐가 움직일지를. 그런 상태에서는 재료가 노출이 되게 된다고 해서 아니면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원래는 내일이었다가 오늘은 또 발표된 게 다음 주로 또 밀린 거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재료가 뭔가 세게 더 붙기에는 일단은 어려울 것 같은데 아직 증거 뭔가 밀려 있다거나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뭐 하츠나 이런 종목들은 좀 많이 움직여줬는데 이런 거 말고 지금 대형 건설사들도 오늘 이제 사우디 모멘텀 붙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우디 쪽으로 해가지고 진짜 사우디가 더 커지게 되면 옛날 이제 우리나라 80년대, 70년대처럼 중동 붐이 한 번 더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사드 사업 자체가 굉장히 큰 규모에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하반기에 조금 더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 이제 정책적인 것들에 대한 250만 원에 따라서는 대형 건설사들보다는 주가의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네. 중소형 건설사들이 더 크게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전에 이미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일성건설도 한번 움직였었고 그다음에 범양건영 이런 종목도 한번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이 한번 움직이고 나서 안 빠지고 버티고 있다는 거 봤을 때는 다음 주 이제 16일 날 네. 발표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 발표 앞두고서 아마 이번 주 목금요일 정도에 한 번 더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한번 재료가 노출됐다가 연기됐기 때문에 더 크게 세게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고 단기적으로 한 전고점 정도 자리까지 아니면 한 3에서 한 5% 정도의 단기 모멘텀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이후에는 재료 소멸로 조금 이제 좀 주가가 눌릴까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물론 이제 건설사들이 진짜 가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내려가야 되는데 네. 철근 가격은 많이 내려갔어요. 근데 시멘트 가격을 자꾸 올라가고 올리고 있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에 대한 부담을 좀 떨쳐낼 필요가 있어서 이런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250만 원 이후에도 어쨌든 간에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는 것만 확인되어 주면 아니면 뭔가 누군가가 계속 정부 정책에서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해주거나 지금 규제되고 있는 것들을 푼다거나 이런 뉴스가 다 나타나게 되면 네. 중소형 건설사들은 계속 모멘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대형 회사들은 일단 3분기 실적까지는 좀 확인하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주들 제2의 중동붐이 오지 않을까 하반기까지 주목을 해봐도 좋겠지만 다만 이 정부 정책 모멘텀 관련해서는 중소형 건설사를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건설주 짚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일동제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 일동홀딩스 표적항암제 신약 파이프라인이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일동제약이 두 자릿수로 급등을 했다가 상승폭을 많이 줄이면서 3%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내일장 의견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일동제약은 스탑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귀질환 치료물질로 지정되면 모멘텀이 좀 탄탄한 거 아닌가요? 일단은 움직인 게 그것도 있었는데 지금 FDA에서 지난번에 이제 일본에서 보류한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있죠. 네. 코로나 치료제 FDA에서 빨리 그냥 임상약 달라. 우리가 빨리 그냥 임상 그거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제 시간에서 급등을 출발을 했어요. 근데 얘가 진짜 올라갈 거였으면 그 이슈 받고 올라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과연 FDA에서 생각해봤을 때 자, 일본에서 심사를 했는데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네. 보류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한국에 와서 일동제약이 일본에다가 추진하는 거를 그건 그거고 네. 한국에다가 먼저 하겠다. 그럼 일본이 보류한 거를 네. 한국에서 먼저 해주겠어요? 한국에서도 안 해주겠죠. 그렇죠. 한국에서 먼저 해주면은 난리가 나겠죠. 왜 일본이 안 해준 거 우리가 먼저 해주냐. 네. 그걸 FDA에 넘어갔어요. 일본에서 안 해준 거를 FDA가 해줘요. 네. 그러면은 물론 FDA가 해주게 되면 일본도 하겠죠. 근데 일본이 안 해준 이 약을 FDA가 뭔데 이거를 먼저 해주냐. 그러니까 되면 FDA는 왜 일본이 보류하고 있는 거를 왜 FDA가 먼저 해주겠느냐. 약간 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조금 모멘텀이 약해지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가 노바백스라고 네. 백신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화이자도 그렇고 모더나도 그렇고 그 두 개가 먼저 내놓고 나중에 나온 게 노바백스 백신인데 사람들이 모더나하고 이제 모더나 쪽은 많이 맞았는데 노바백스 쪽은 많이 안 맞는단 말이죠. 좀 생소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겸용이 돼야 되는데 겸용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개도국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백신 판매량이 많이 줄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바백스가 어저께 이제 올해 매출이 백신이 많이 안 나갈 거기 때문에 매출이 한 반토막 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어저께 미증시에서도 주가 하락률이 거의 한 30%가 마이너스 나왔단 네. 말이에요. 그건 다시 왔을 때 일동제약이 만약에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않을까요? 나와지는 게 쓰고 있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네. 지금 대안을 많이 쓰고 있는 게 많죠. 그러면 지금 일동제약이랑 얘네가 만들고 있는 것들이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쓰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만드는 게 1호가 아닌 이상
이미 쓰고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럼 추가적으로 이게 과연 더 매출 발생이 될 수가 있겠느냐로 본다면 이것 또한 뭐 나중에 매출 인식이든 어떤 거든 간에 모멘텀이 조금 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동제약은 물론 뉴스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 되는 건 맞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런 도박성으로 본다면은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모멘텀적인 거는 앞으로에 대한 전망으로 봤을 때는 이 약만 가지고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일동제약은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의약품 관련한 모멘텀보다는 좀 코로나19 치료제 네, 그렇죠.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조금 앞으로 스탑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네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체크해볼 종목은 KPF 되겠습니다. KPF 전 사업부가 호황이라는 리포트가 나왔던 지난주 무려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6.18%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내일장 의견 들어볼까요? KPF는 일단은 제가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올라와 있죠? 많이 올라와 있고 지난번에 한번 상한가도 갔었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이 되게 뭐 볼트 너트 원래 본업은 볼트하고 너트 같은 파스너라고 하는 건데 네. 원래 그 본업을 하고 있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자회사가 로봇 쪽이 있고요. 근데 그 로봇 관련된 회사는 SE비테크라는 종목이 있는데 하반기에 상장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감속기를 국산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올라갔던 이유가 아마 선박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자회사 중에 하나가 지금 저 선박 케이블, 해양 케이블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인 기업이 있어요. 네. 그 오늘 같은 경우는 조선기자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동안 KPF의 이 자회사가 많이 부각을 못 받으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시장에서도 KPF의 자회사가 이제 조선기자재 관련된 것도 하고 있고 실제로 글로벌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높구나라는 거를 이미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업이 괜찮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회사에 있는 이 선박 케이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 쪽은 이번에는 실적이 찍히지 않을 거고요. 그럼 이 자회사와 본업 자체가 굉장히 좋을 거라서 본업이 볼트 너트가 들어가는 데가 자동차도 있지만 풍력에 들어가요. 그럼 결국 본업은 신재생 쪽도 엮이거든요. 그러면 신재생 엮이는 거에다가 선박까지 엮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올라간 것 같고 그러면 이 종목은 실적 발표 때까지 주가가 안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오버행이 있어요. 실적 발표 이후에 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 발표 전까지는 주가를 뺄 생각이 없다는 얘기가 돼요. 대신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추가 상장되는 물량이 금양만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인 16일 이후로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는 좀 괜찮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KPF 여러 가지 또 산업부가 지금 잘 나오고 있지만 실적 기대감이 있지만 오버행 이슈가 같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유의해서 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일단 내일장에 대해서는 그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네 가지 고엔스탑 종목 들어봤고요. 또 오늘 워낙 또 이슈가 많았던 하루여가지고 맞아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제가 오늘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9시 40분부터 저녁 9시입니다. 저녁 9시 40분부터 유튜브에 이가람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남았죠? 핸드폰 켜셔가지고 알림 켜신 다음에 9시 한 반 정도에 유튜브 이가람 봐야 된다라고 알림 하나 적어 놓으시면은 아마 까먹지 않고 오실 것 같은데 9시 40분에 오시면은 이제 오늘 이슈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오늘 밤에 CPI가 있죠. 그쵸. 발표가 언제니까? 9시 반 아닙니까? 9시 반이죠. 네. 제가 언제 하죠? 9시 40분이네요. 40분에 하죠. 발표하고 나서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지난달 발표 때도 실시간으로 CPI를 다 분석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피크아웃이다. 증시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강하게 말했거든요. 그때 진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오늘은 이제 발표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떤 것 때문에 CPI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PI에 대한 반응들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이 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느냐, 어느 종목 쪽으로 가면 좋을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9시 40분에 유튜브에 이가람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수급킹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